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우리는 1주차 1차시 영상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산업혁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1주차 나머지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특징에서 나왔던 기술들입니다. 먼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서 제시한 핵심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을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와 에너지 기술, 공유 경제 및 클라우드 소싱 기술, 그리고 로보틱스와 자율 운송,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3D 프린팅과 스마트 소재, 생명공학 등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마트 제조에는 IoT라 불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공유 경제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나누어 사용하는 공동 소비의 개념인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기술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차츰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크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에 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한 3대 핵심 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기술들입니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핵심 기술을 물리학,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핵심 기술들을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물리학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로봇공학과 신소재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 디지털 영역에서는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과 플랫폼, 그리고 생물학 영역에서는 유전학과 합성 생물학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기술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요. 영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물리학 영역에서 제시한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동차나 드론, 항공기, 보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차 기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3D 프린팅은 회로 기판과 심지어 인간의 세포와 인공장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자부품이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업무에 사용될 것이고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모습은 일상의 현실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봇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원격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로봇들과 사람들처럼 네트워킹도 가능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신소재에서는 자가치유와 자가세척, 자가변형 등이 가능한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신소재들이 등장할 것이고 최첨단 나노 소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기술들은 대부분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영역의 사물 인터넷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들은 더 작고 저렴해지고 스마트해져서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집이나 의료, 액세서리, 도시, 운송망, 에너지 분야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내장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되면서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몇 년 안에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는 수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죠.
블록체인에서는 기술의 발전로 코드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래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될 것이고, 공유 경제와 온디맨드 경제가 실현되고, 이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디지털 플랫폼 사례들인데요. 여기에 온디맨드 경제는 공유 경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바로 에어비앤비, 우버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고객의 수요에 따라 고객의 시간과 공간에 맞게 서비스해주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유전공학 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유전자 편집 기술도 가능해지고, 의학과 농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합성 생물학이나 바이오 프린팅 기술, 신경과학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등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교육부가 교육 컬럼을 통해 제시한 6가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본 강좌에서 다음 주차부터 다루어질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 기술에 포함되고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oT라 불리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IoT는 사람, 사물, 공간, 다양한 시스템 등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초연결망을 형성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도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홈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이나 온도 조절 장치, 스마트 자동차, 헬스케어, 쇼핑, 시티, 환경, 제조, 물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조금 전 살펴본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SNS, 스마트 디바이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등장한 기술인데요. 빅데이터는 단순히 대용량 데이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 추출 기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출된 지식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나 주식 동향 분석, 독감예보, 범죄 유형 분석, 선거, 교통 시스템 등과 같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2018년 초반에 암호화된 화폐인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바로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고 각자의 개인 컴퓨터에 분산해서 암호화된 블록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해서 공개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킹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한 블록을 수정하면 연결된 블록의 모든 내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고,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방식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를 넘어 물류 및 추적 시스템, 유전자 정보 관리와 투표 관리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인데요. 3D 프린팅은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을 기반으로 원료를 층층이 쌓는 방식의 출력을 통해서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설계도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3D 프린터로 인공장기,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호수 위의 다리도,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더 넥스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렘브란트 초상화를 진품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3D 프린팅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재현했죠. 이제는 4D 프린팅 기술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잠깐 4D 프린팅 기술을 살펴보면 4D 프린팅 기술은 스마트 소재를 사용해서 2차원인 평면에 공간축을 더해서 3차원으로, 그리고 시간축을 더해서 4차원으로 진입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4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프린트된 사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아디다스가 출시한 알파 엣지 4D 조깅화는 조깅할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 신발이 알아서 수축하고, 조깅을 멈추면 신발이 늘어나는 착용자의 발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BMW가 최근 공개한 비전 넥스트 100는 운전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차의 디자인 모양이 변화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 휠에 4D 프린팅 신소재를 적용해서 험한 도로를 달리거나 급회전으로 운전대를 돌릴 때는 바퀴의 바깥 형태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좌석의 공기압이 변하면서 운전석이 편안한 침대로도 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모두 4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전 4D 기능을 이용한 자동차를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것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혁명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과 함께 신소재, 다양한 센서, 최고속 5G 통신 기술,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들이 자동차에 집접되어서 공상 광화 영화 속 장면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무인 항공기, 드론, 전동 킥보드 등 이동수단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과 같이 지능을 갖는 것으로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고 사람처럼 학습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래학자 레일 커즈웨일은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2045년쯤에는 인간 두뇌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나의 기계가 단순히 한 사람의 능력만 갖추는 것도 큰일인데, 문제는 수천 명, 그 이상의 두뇌를 갖춘 하나의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알린 것이 전차시에서 살펴본 2016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계 인공지능의 실현을 각인한 알파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IBM 와스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서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고, 로봇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산업용, 군사용 로봇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으로 실용화되어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은 기계장치에서 삶의 동반자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단순 자동화 산업용 로봇 차원을 넘어서 산업, 물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로봇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 창고의 키밭 로봇은 주문 문품을 찾아 전달해주는 짐꾼 역할을 하고, 2018년 하남에서 공개된 이마트 스마트 카트 인라인은 음성 인식과 인체 인식 등의 기능과 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상품이 있는 곳으로 고객을 안내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을 따라 자동 이동을 하는 로봇입니다. 수수라는 인공지능 로봇, 2017년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창구 안내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페페, 그리고 간병 로봇인 INF 로보틱스사의 루디, 그리고 아주 많은 반려 로봇들, 이러한 로봇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친구, 비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과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주제들은 클라우드, 모버릴, 플랫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기술 등과 함께 본 강좌에서 다음 주차부터 다뤄지게 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미래 사회의 기술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 직무 역량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 기관들이 미래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역량들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9개 핵심 직무 역량을 제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20개로 제시하였는데요. 상위 10개에 대해 살펴보면 분석적 사고와 혁신성,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과 독창성, 세심함과 신뢰적인 태도, 감성 지능과 조정 능력,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등입니다. 여기에 2020년까지 기술 설계와 프로그래밍,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평가 능력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군으로는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과 관련된 기술 전문가와 다양한 학문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 전문가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수요가 증가할 직업군으로 기술 기반, 인간 특화 기술, 최신 기술의 새로운 전문 분야로 구분해서 이와 같이 제시하였는데요. 제시된 직업군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과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핵심 기술들이 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동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필요하므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이러한 직업군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로의 방향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다시 좀 더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소프트웨어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고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모든 기술이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따라서 미래 사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1년에 이미 넷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앤더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2012년에 디터 제체 메르세츠 벤츠 회장은 이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여기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상상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 지식, 제품과 연계하고 융합하여 혁신적인 실체로 구현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에서 생긴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이끌어가는 시대이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모두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고 물론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탐구하는 데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코딩 교육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융합인데요. 전 분야에서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산업 간의 경계가 파괴되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산업 컨버전스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한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가 아닌 여러 분야를 넓게 깊게 알고 있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학문의 화두는 지식의 융합이고 미래에는 기본적으로 학제 간 연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시대적 현상이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븐 잡스가 바로 맥,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디지털 기기에 예술혼을 불어넣은 예술가이자 기술가입니다. 비전공자인 여러분들이 본 강좌를 통해 융합적인 마인드를 희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융합 역량에 대해 일부 다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성, 인간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화두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 학습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주차 1차시 영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이에 대한 개념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번 차시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직업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셨는지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로 머리만 복잡해지셨나요? 본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 또한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수업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서 여러분 각자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1주차 강의 노트와 소개된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2주차에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